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북한에서 어,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장중에 상당히 미치지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인 악재에 연연해서 좋은 종목들을 손절매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홀딩해서 갖고 가시는 것이 이번 새로운 장에 또 큰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명 주도주라고 그러죠.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그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급등 종목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주 특강 이후에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도 그 조정하고 있는 중간에도 제가 리딩하는 방에서는 거의 단기에 10개, 20개 정도의 100%, 200% 넘는 수익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늦게 오시면은 또 지난 11월과 12월 같은 그런 급등 랠리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 잘 잡으셔서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기 수익 이후에 그 수익 챙기신 다음에 중장기로 또 좋은 종목들을 다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13일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핵실험은 하기는 했니?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별로 반응을 안 보였죠. 전거래 대비 5.1%만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1945.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를 한 반면 기관만 괜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1521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인은 142억, 사모펀드는 89억 매수를 보이면서 아주 이쪽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만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1378억 매도를 보였고요. 비차익 거래가 1712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3090억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업종별 희비가 교차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와 종이 목재, 화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KB금융이 강세를 보인 반면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방산 관련주와 남북 경협주가 엇갈린 운명이었는데요. 방산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반면에 남북 경협주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휴리드와 퍼스텍이 강세 마감을 했고요. 남북 경협주로 잘 알려진 광명전기와 선두전기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대비 35전 상승한 1088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0.75% 상승한 1달러 35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1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65개 종목이 조정을, 10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의 매수세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전일 대비 1.2포인트 조정하면서 503.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깜짝 놀라서 24억 정도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은 33억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웬일로 뭐 매도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 위주로 9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요. 뭐 업종별로 뭐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약세를 마감한 반면 컴퓨터 서비스와 의료 정밀기기, 소프트웨어와 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 마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CJ 오쇼핑과 포스코 ICT가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날 개별 종목 중에 심택이 충북 청주 제1공장 화재로 90억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면서 0.1% 하락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발생 소식에 방산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는데요. 스페코와 빅텍이 상한가, 반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시계업체 로만손이 보합을 좋은 사람들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42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505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은행주 강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G7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통화정책을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 사용을 금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의로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날 바클레이즈가 3,7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원하기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황을 상징하는 타이어 기업 미쉐린의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 지수가 전날보다 1.45포인트 상승하면서 287.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 지수는 전날보다 61.32포인트 상승하면서 6338.38을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상공 지수도 26.45포인트 상승하면서 7660.19를, 프랑스 객사공 지수도 0.9% 상승하면서 3686.58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클레이즈가 3600명 감원 소식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8.6% 급등을 보였고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도 4%, 로이즈 뱅킹도 4.9%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시에타 제네랄도 3.5%, BNP 파리바가 2.8%, 독일의 도이체 방크도 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BMW 0.7%, 프랑스 푸조가 정부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1% 하락하면서 내수주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강한 모습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어제 연두 연설을 했죠.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 시스템인 시퀘스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를 축소를 하면서 차기 회기년도 허용된 최대한 적자 규모로 적자폭을 축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시행치 못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을 처음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자동 삭감하는 제도가 바로 시퀘스트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얼마 전에 재정결별 협상을 통해서 1월 1일 예정됐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3월 1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시한이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 정치권은 협상을 못하고 답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력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시퀘스터 효력 발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재정 절벽도 연기를 했는데 시퀘스트 협상도 타협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47.46% 상승한 14,018.70으로 S&P 500이 2.42% 상승한 1519.43을, 나스닥에 5.51% 조정하면서 반대로 3186.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92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36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27.86%로 초강세를 보였고요. CBOE 5년 만기 국채가 3%, 10년 만기 국채가 1% 강세를 보였는데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멕스 일본 지수는 1.7% 강세를 보였고요. 월드은행과 월드건설, 다우존스 건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광금미디어도 1%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증권브로커 지수와 필라델피아 은행지수 등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23개, 하락이 5개 종목이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로 가장 강했고요. 알코아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55개, 하락이 40개 기업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열 관련 종목이죠. 퍼스트솔라가 4.2%로 급등을 보였고요.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위치한 인터넷 기업인 아카마이가 4%가 넘는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313개, 하락이 164개였는데요. 뉴욕에 위치한 미용용품 제조사죠. 에이번 프로덕츠가 20%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미시건 테일러에 위치한 빌딩 단열 자재 제조업체인 메스코가 12.4%로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율로가 1달러 30센트 상승한 배럴당 97달러 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58센트 조정한 배럴당 118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1달러 40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650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2월 13일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1월 수입 물가지수, 1월 소매 판매, 12월 기업 재고 발표 있고요.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석유 재고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1번은요. 12월 3차 산업지수와 1월 기업 물가지수, 2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첫째 날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요. EU가 12월 산업생산과 영국의 CBI 경제 전망,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독일의 1쿼터 IFO 세계 경제 동향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닥의 키이스트가 500원짜리 액면을 100원으로 주식 분할 결정을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 9시부터 10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급등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3일 수요일 증시 마칩니다.